온정동 추억의 돈가스집. 저녁 7시. 공주아는 돈가스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양현빈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 어린 시절 공주아와 양현빈이 함께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공주아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그 현빈이가 맞는 거야? 양현빈도 공주아를 발견했습니다. 양현빈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양현빈이 손짓했습니다. 누나, 여기 앉으세요. 공주아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돈가스 2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물었습니다. 이사님, 저 올 거 알고 계셨어요? 양현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나가 여기 올 것 같았어요. 공주아는 양현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사님, 혹시... 양현빈이 공주아의 말을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 양현빈이에요. 누나가 어렸을 때 알던 그 현빈이. 공주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너였어? 양현빈은 공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누나 저예요. 공주아는 양현빈의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우리 안 돼. 양현빈이 공주아를 붙잡았습니다. 누나, 왜 안 돼요? 공주아는 양현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집안이랑 너희 집안이 원수잖아. 30년 전 그 일, 너도 알잖아. 양현빈은 공주아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공주아는 양현빈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 있어. 우리 할머니가 알면 난리 날 거야. 양현빈은 공주아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저는 할아버지보다 누나가 더 중요해요. 평생 찾아온 사람인데 이제 놓칠 수 없어요. 공주아는 양현빈의 고백을 듣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무거웠습니다. 공주아는 양현빈에게서 손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현빈아, 미안해. 나 시간 좀 필요해. 공주아는 돈가스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공명정대한 의원. 공주아는 집으로 돌아와 나선애가 있는 거실로 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나선애는 공주아를 보고 놀랐습니다. 주아야, 왜 울었어? 무슨 일 있었니? 공주아는 나선애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나 어떡해? 나선애는 공주아를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또 무슨 일 있었어? 공주아는 나선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원수 집안 사람이야. 나선애는 공주아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원수 집안. 공주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양현빈 이사님, 양지바른 한의원 손자예요. 어렸을 때 내가 알던 그 현빈이가 맞았어. 나선애는 공주아의 고백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주아는 나선애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어떻게 해야 돼? 할머니가 알면 난리 날 거잖아. 나선애는 공주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주아야, 내 마음대로 살아라. 공주아는 나선애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나선애는 공주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주아야, 30년 전 일은 할머니 세대 일이야. 그게 너까지 짐이 되면 안 돼. 공주아는 나선애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일 때문에. 나선애는 공주아를 안아주었습니다. 주아야, 할머니가 평생 후회하며 사는 거 알지? 기철이를 원망하면서도 보고 싶어 하면서 살았어. 근데 너까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 공주아는 나선애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나선애는 공주아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주아야, 그 남자애가 너한테 진심이면 할머니는 괜찮아. 다만 조심해서 해라. 양선출 그 양반이 만만치 않거든. 공주아는 나선애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나선애는 공주아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때 한성미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공주아는 한성미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선애는 두 모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성미는 공주아를 보며 물었습니다. 주아야, 왜 울었어?
공주하는 한성미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성미는 공주아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라야. 공주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성미는 공주아의 뒷모습을 보며 쓸쓸해했습니다. 나선애는 한성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성미야, 주아 그 애는 시간이 필요해. 너무 다그치지 마. 한성미는 나선애에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오후, 온정동 도서관. 공우제는 도서관 3층 스터디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학 서적을 펼쳐놓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양은빈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대형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공우제는 양은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빈아, 여기서 뭐해? 양은빈은 환하게 웃으며 도시락을 책상에 펼쳤습니다. 오빠, 점심 안 먹었죠? 제가 만들어 왔어요. 도시락에는 김밥, 계란말이, 과일, 샌드위치까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김밥 하나하나에 귀여운 곰돌이 모양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우제는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은빈아, 여기 조용히 해야 돼. 도서관이야. 양은빈은 공우제 옆에 찰싹 붙어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작게 얘기할게요. 자, 오빠 먹어요. 양은빈은 김밥을 집어 공우제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공우제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빈아, 나 배 안 고파. 그리고 우리 이러면 안 된다니까. 양은빈은 삐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오빠 좋아하는데 왜 안 돼요? 공우제는 양은빈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빈아, 우리 집안이랑 너희 집안 사이 알잖아. 할머니가 알면 난리나. 양은빈은 공우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오빠, 저 할아버지한테 말할게요. 제가 오빠 진짜 좋아한다고. 공우제는 양은빈의 손을 뿌리치며 당황했습니다. 안 돼. 은빈아, 내가 그랬다간 너 할아버지한테 혼날 거야. 머리 뜯긴다니까. 양은빈은 공우제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 저 정말 싫어요? 공우제는 양은빈의 눈물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싫은 게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는 시험에 집중해야 돼. 2번이나 떨어졌는데. 양은빈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가 시험 붙으면 저랑 사귈 거예요? 공우제는 양은빈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책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양은빈은 일어서서 도시락을 챙기려다가 다시 책상에 떠밀었습니다. 오빠, 이거라도 먹어요. 제가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만든 거예요. 양은빈은 눈물을 참으며 도서관을 나갔습니다. 공우제는 양은빈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열어보았습니다. 김밥 위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빠 파이팅! 이번엔 꼭 붙을 거예요. 사랑해요. 공우제는 쪽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빈아, 너 이러다가 진짜 할아버지한테 혼나. 공우제는 김밥을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공우제는 혼자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날 온정시장 상인회관. 양동익은 사무실에서 차세리와 함께 CCTV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밤중의 선거, 벽보에 낙서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정한과 공대한이었습니다. 차세리는 영상을 보며 신이 났습니다. 여보, 이거 공정한 원장이랑 공대한 선생이잖아요. 대박. 양동익은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확실해. 얼굴이 똑똑히 보여. 차세리는 양동익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거 바로 온라인에 올려요. 정정당당. 공정한 후보의 실체. 이런 식으로요. 양동익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골적인 것 같은데. 차세리는 양동익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상대가 먼저 더러운 짓 했잖아요. 우리가 왜 참아야 해요? 양동익은 차세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일단 아버지한테 보여드리자. 아버지가 판단하시게. 같은 날 저녁, 양지바른 한의원. 양선출은 노트북으로 CCTV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양동익과 차세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양동익에게 물었습니다. 동익아,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양동익은 아버지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공정한 쪽에서 비열하게 나왔습니다. 이걸 공개해야 합니다. 양선출은 양동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익아, 이게 정치냐?
이게 선거냐? 양동익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양선출은 양동익에게 말했습니다. 동익아, 상대가 더러운 술을 쓴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 그럼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양동익은 아버지에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양선출은 양동익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익아, 너 이번 선거 왜 나간다고 했냐? 상인들을 위해서라며? 양동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선출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상인들이 원하는 게 뭐겠냐? 서로 진흙탕 싸움하는 후보들이냐?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하는 후보냐? 양동익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양선출은 양동익에게 조언했습니다. 동익아, 이 영상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라. 혹시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쓰고, 지금은 정책으로 승부해. 차세리는 양선출의 말을 듣고 속으로 불만스러웠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이, 아버님도 이럴 때 써야 하는 건데. 양동익은 아버지에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같은 시각 공명정대한 의원. 공정하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거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성미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공정하는 한성미를 힐끗 보고 인사했습니다. 응, 왔어? 저녁은? 한성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먹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먹서먹했습니다. 공정하는 TV를 끄고 한성미를 보았습니다. 성미야, 나 할 말 있어. 한성미는 공정한을 보며 물었습니다. 뭔데요? 공정한은 한성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대한이랑 벽보 낙서했어. 한성미는 공정한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공정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화가 나서 복수하고 싶었어. 한성미는 공정한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공정한은 한성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차세리한테 너무 관대하게 넘어간 것 같아서 화가 났어. 한성미는 공정한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 비열해지면 돼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공정한은 한성미의 말에 찔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성미는 공정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항상 그래요. 착한 척하다가 참다 폭발하고, 그러니까 돈도 못 벌고 가족들만 고생하고. 공정한은 한성미의 말을 듣고 상처받았습니다. 성미야,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아니잖아. 한성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벽보 일은 일단 조용히 넘어가요. 들통나면 그때 가서 사과하고. 저 먼저 들어갈게요. 한성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정한은 거실에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 12시, 부부의 방. 공정한과 한성미는 같은 방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간이 침대에, 한성미는 본래 침대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공정한은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혼하자고 내가 먼저 말한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한성미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하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두 사람은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태양그룹 본사. 황보혜수는 사무실에서 비서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패션 사업부에 소문 하나 퍼뜨려. 공주아 씨가 양현빈 이사랑 원수 집안 출신이라고. 비서는 혜수의 지시를 듣고 놀랐습니다. 부사장님, 그게 사실인가요? 혜수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응, 공주아 할머니 나선혜가 공명정대한 의원 원장이고 양현빈 이사 할아버지가 양지바른 한의원 원로야. 두 집안이 30년 전 불륜 사건으로 원수지간이야. 비서는 자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드라마네요. 혜수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보를 패션 사업부 직원들한테 우연히 알려줘. 커피타임에 수다 떠는 척하면서. 알겠지? 비서는 혜수의 지시를 받고 나갔습니다. 혜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주아, 미안하지만 현빈 오빠 옆에는 내가 있어야 해. 원수 집안 여자는 곤란하거든. 같은 날 오후,
태안그룹 패션사업부. 공주아는 디자인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모전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준혁이 공주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공주아. 너 소문 들었어? 공주아는 준혁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문? 준혁은 공주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랑 양현빈 이사님이랑 원수 집안이래. 30년 전에 불륜 사건도 있었다고. 공주아는 준혁의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준혁은 공주아에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다 얘기하던데? 너 몰랐어? 공주아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이 수군수군하며 공주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소혜가 공주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공주아 씨, 그거 사실이에요? 양현빈 이사님이랑 원수 집안이에요? 공주아는 김소혜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김소혜는 공주아의 대답을 듣고 놀랐습니다. 헐, 정말 사실이구나. 완전 드라마네. 순식간에 사무실 전체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공주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공주아는 복도에서 양현빈과 마주쳤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공주아는 양현빈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사님, 소문 들으셨죠? 양현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황보예수 부사장직 같은데. 공주아는 양현빈에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사님까지 곤란해지셨어요. 양현빈은 공주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누나, 곤란한 거 없어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원수 집안 맞잖아요. 공주아는 양현빈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사님, 회사에서 어떻게 될까요? 양현빈은 공주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제가 지킬게요. 누나, 우리 당당하게 해요. 공주아는 양현빈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사님, 양현빈은 공주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가 원수 집안이면 어때요? 우리는 우리잖아요. 누나만 괜찮으면 저는 다 괜찮아요. 공주아는 양현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같은 날 저녁, 공명정대한 의원. 공주아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 한성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성미는 공주아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주아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공주아는 한성미를 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한성미는 공주아에게 말했습니다. 주아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내 회사 동료 엄마한테 연락 왔어. 내가 원수 집안 남자랑 사귄다며? 공주아는 한성미의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건. 한성미는 공주아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주아야, 너 정신 차려. 양지바른 한의원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무슨 사이인데. 공주아는 한성미에게 반박했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성미는 공주아에게 말했습니다. 주아야, 엄마가 뭘 몰라? 너 지금 회사 생활도 힘든데 연애까지 하면 어떡하냐고. 차라리 그만두고 의사해. 공주아는 한성미의 말을 듣고 폭발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그 소리밖에 안 해. 왜 의사? 왜 의사? 난 패션 디자이너가 좋다고. 한성미는 공주아에게 소리쳤습니다. 기껏 의대 나와서 면허까지 땄는데 왜 그걸 안 써? 너 얼마나 돈 들여서 키웠는데. 공주아는 한성미에게 외쳤습니다. 엄마는 나 키운 게 아니라 할머니가 키웠잖아요. 엄마는 맨날 바빠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한성미는 공주아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아야. 공주아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성미는 거실에 혼자 남아 무너졌습니다. 나선혜가 방에서 나와 한성미를 보았습니다. 나선혜는 한성미에게 말했습니다. 성미야, 너 주아한테 너무 심했어. 한성미는 나선혜에게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주아를 위해서 한 말인데. 나선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미야, 내 마음은 알겠는데 주아는 내 마음을 몰라. 너무 바빴으니까. 한성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 후 온정시장 상인회관 대강당. 상인회장 후보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상인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회자가 두 후보를 소개했습니다. 공정한 후보와 양동익 후보 나와 주십시오. 공정한과 양동익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사회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공정한 후보님, 온정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한은 마이크를 잡고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온정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상인분들의 의료비 부담입니다. 저는 상인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회자가 양동익에게 물었습니다. 양동익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동익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장 매출이 늘어야 합니다. 저는 관광객 유치로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상인들이 또 박수를 쳤습니다. 토론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두 후보는 서로의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공정한이 양동익을 공격했습니다. 양동익 후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만 내세우고 계십니다. 관광객이 하루아침에 늘어납니까? 양동익이 반박했습니다. 공정한 후보야말로 현실성 없는 복지만 얘기하고 계십니다.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객석에서는 환호와 야유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민용길이 객석에서 소리쳤습니다. 두 분 다 잘하십니다. 근데 제 처남이 더 잘하네요. 오진아도 소리쳤습니다. 원장님이 더 진심이세요. 토론회장이 순식간에 응원전으로 변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상인들은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같은 날 지역 케이블 방송국 한성미와 공정한이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상인회장 후보 부인 인터뷰 촬영 날이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차세리와 양동익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한성미와 차세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한성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 차 여사님, 여기 계셨네요. 차세리도 인사했습니다. 한 박사님도 오셨네요.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PD가 차세리에게 물었습니다. 차세리 여사님, 남편분을 어떻게 내조하고 계십니까? 차세리는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상인분들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매일 아침 직접 도시락을 싸서 보내드리고 선거 사무실도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PD가 한성미에게도 물었습니다. 한성미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한성미는 차세리를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 상인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세리는 한성미의 대답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지는 싸움이네. 박사가 도시락을 이기네. PD가 다시 물었습니다. 두 분 서로 라이벌이신데 어떠세요? 한성미와 차세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라이벌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차세리가 한성미에게 말했습니다. 한 박사님, 오늘 인터뷰 잘하셨어요. 역시 전문직 여성이시니 말씀을 잘하시네요. 한성미는 차세리에게 대답했습니다. 차 여사님도 잘하셨어요. 도시락 이야기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내일부터 만들어야겠네요. 차세리는 한성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박사님, 그래도 선거는 우리가 이길 거예요. 한성미도 차세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죠. 차 여사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조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양지바른 한의원. 민지우는 외삼촌 양동익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민지우가 물었습니다. 외삼촌, 공우재 형이랑 친하게 지낼 수 없어요? 양동익은 민지우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지우야, 그건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안 돼. 민지우는 양동익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사정인데요? 30년 전 일이요. 양동익은 민지우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민지우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요. 근데 외삼촌, 그게 우재 형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형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양동익은 민지우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외삼촌, 어른들이 싸우면 우리 같은 애들은 어떡해요? 친구도 못 사귀고. 형 진짜 착하거든요. 공부도 가르쳐주고. 양동익은 민지우를 보며 미안해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외삼촌이 생각이 짧았네. 민지우는 양동익에게 제안했습니다.
외삼촌, 선거 끝나면 공정한 할아버지랑 화해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양동익은 민지우의 제안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래, 지우야. 외삼촌이 생각해볼게. 너 진짜 어른스럽다. 민지우는 양동익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외삼촌, 전 그냥 우재 형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양동익은 민지우를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너무 어리석게 싸우는 건가? 같은 시각, 공명정대한 의원. 이희경은 나선혜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선혜는 이희경에게 물었습니다. 희경아, 너 요즘 괜찮아? 표정이 안 좋더라. 이희경은 나선혜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선혜는 이희경을 보며 물었습니다. 뭔데? 이희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친오빠가 있어요. 나선혜는 이희경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오빠, 너 외동딸 아니었어? 이희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게는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 이혼하면서 오빠는 아버지 쪽으로, 저는 어머니 이쪽으로 갈라졌어요. 15년 동안 연락이 끊겼었고요. 나선혜는 이희경의 고백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자주 서울 갔구나. 이희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가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가끔 만나고 있어요. 나선혜는 이희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희경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오빠 만나는 거 좋은 일이야. 이희경은 나선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근데 오빠가 제게 부탁이 하나 있대요. 나선혜가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 이희경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요. 3천만 원이요. 나선혜는 이희경의 말을 듣고 조금 경계했습니다. 희경아, 그건 큰 돈인데. 대한이한테 말했어? 이희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편한테는 아직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선혜는 이희경에게 조언했습니다. 희경아, 일단 대한이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부부끼리 비밀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오빠가 그 돈으로 뭐 하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이희경은 나선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이희경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태양그룹 옥상. 공주아는 혼자 옥상에 올라와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회사 소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양현빈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누나, 여기 있었네요. 공주아는 양현빈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양현빈은 공주아 옆에 섰습니다. 누나 찾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주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 생각해봤어요. 양현빈이 물었습니다. 뭐요? 공주아는 양현빈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양현빈은 공주아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누나, 진심이에요? 공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할머니가 괜찮대요. 제 마음대로 살래요. 양현빈은 공주아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누나, 할머니께서 정말? 공주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는 제가 행복하면 된대요. 근데, 양현빈이 물었습니다. 근데, 공주아는 양현빈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비밀로 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랑 당신 할아버지한테도 아직은 비밀로 하고요. 양현빈은 공주아의 조건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누나. 누나 뜻대로 할게요. 공주아는 양현빈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사님, 아니, 현빈아, 잘 부탁해. 양현빈은 공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후회 안 시켜드릴게요. 할머니께도 꼭 인정받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첫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온정시장. 오진아는 정기범과 함께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진아가 물었습니다. 순경님, 이게 데이트 맞아요? 우리 순찰하는 거 아니에요? 정기범은 오진아를 보며 웃었습니다. 진아씨, 이것도 데이트예요. 시장 데이트. 제가 이 동네 순경이라 이게 최선입니다. 오진아는 정기범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순경님 진짜 데이트도 근무처럼 하시네요. 무전기도 차고 계시잖아요.
정기범은 오진아에게 붕어빵을 사주었습니다. 자, 진아 씨, 붕어빵 드세요. 여기 이 집 붕어빵이 제일 맛있어요. 오진아는 붕어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순경님은 안 드세요? 정기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진아 씨 먹는 거 보는 게 더 좋아요. 오진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순경님, 그런 말씀 하시면 쥐구멍 찾아요. 두 사람은 시장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기범이 오진아에게 물었습니다. 진아 씨, 요즘 병원 어때요? 선거 때문에 바쁘죠? 오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장님이 선거 나가시니까 환자도 많아지고 그래요. 근데 원장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상인분들 무료 진료도 많이 해주시고. 정기범은 오진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아 씨도 고생 많으시겠어요. 힘들면 언제든 저한테 얘기하세요. 오진아는 정기범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순경님. 순경님이 있어서 저도 힘이 나요. 정기범은 오진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아 씨, 우리 다음에 진짜 데이트 한번 할까요? 영화 보러 가거나 맛집 가거나. 오진아는 정기범의 제안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좋아요. 저 영화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정기범은 오진아의 대답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기범 순경, 온정시장에서 싸움 신고 들어왔습니다. 즉시 출동 바랍니다. 정기범은 무전기를 받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오진아는 정기범을 보며 웃었습니다. 순경님, 가보세요. 저는 괜찮아요. 업무가 우선이죠. 정기범은 오진아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진아 씨, 죄송해요. 다음에 꼭 제대로 된 데이트 할게요. 약속. 정기범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오진아는 정기범의 뒷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순경님, 진짜 귀여우시네. 선거 당일 저녁, 온정시장 상인회관. 개표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상인회관 입구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단정한 옷차림에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자. 구인옥이었습니다. 구인옥은 상인회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구인옥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구인옥 아니야? 30년 만에 돌아온 거야? 대박, 진짜 살아있었네. 나선혜는 구인옥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양선출도 구인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인옥은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구인옥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구인옥입니다.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인옥을 주목했습니다. 구인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30년 전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나선혜는 구인옥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노가, 무슨 소리야? 구인옥은 나선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혜야,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야. 양선출도 구인옥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노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구인옥은 양선출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선출씨, 오랜만이에요. 구인옥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공기철 씨와 제가 도망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구인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공기철 씨는 납치됐어요. 나선혜는 구인옥의 말을 듣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구인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철 씨를 구하러 갔어요. 하지만 구인옥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에는 공기철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철의 모습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구인옥은 사진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공기철 씨는 30년 전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회관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나선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철이가 죽었다고? 양선출도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구인옥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철 씨를 죽인 사람은. 구인옥은 회관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구인옥은 그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남자는 구인옥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주와는 그 남자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송재근 국장님. 한성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장님이. 왜? 구인옥은 송재근을 보며 말했습니다. 송재근, 30년 만이네요. 드디어 당신을 찾았어요. 송재근은 구인옥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구인옥 씨, 대단하네요. 30년 동안 저를 찾아다녔군요. 나선혜는 송재근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을 죽였어? 송재근은 나선혜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인 게 아니에요. 사고였죠. 그것도 기철 씨가 알아서는 안 될 걸 알아버린 탓이죠. 양선출은 송재근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자식이. 무슨 소리야. 정기범이 달려와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구인옥은 정기범에게 말했습니다. 순경님, 제가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요. 구인옥은 가방에서 녹음 테이프와 서류 뭉치,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구인옥은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그날의 진실이요. 공기철 씨가 왜 죽어야 했는지, 저는 왜 30년을 숨어 살아야 했는지. 화면은 구인옥, 나선혜, 양선출, 송재근의 얼굴을 차례로 비추며 멈췄습니다. 다음에 예고 드립니다. 30년 비밀 드디어 밝혀집니다. 공기철은 왜 죽었나? 송재근의 정체와 목적은 구인옥이 30년 동안 숨어 산 이유는 자, 공주와 양현빈 비밀 연애 시작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들킬 것 같은데 괜찮을런지 이거를 한성미와 양선출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희경의 오빠 그 자기야라고 불렀던 그 오빠 수상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3천만 원의 진짜 용도가 뭔지 이희경 가족에게 위기가 생길런지 그리고 한성미 공주와 모녀 과연 이 사이 안 좋은 모녀들이 화해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앞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